오늘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 엄청나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든 리더든 기술직이든 어떤 인간관계에 필요한 이런 스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파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득에 관한 파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라는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해서 오늘 낭독을 하고 그에 대한 요약과 소감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나는 미주리주에서 자랐는데 그 근처에는 유명한 도둑 제시 제임스가 살고 있는 농원이었다. 이 농원에는 지금도 제시의 아들이 살고 있다. 나는 그 아들의 아내로부터 제시가 열차나 은행을 습격할 당시의 상황이나 훔친 돈을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 등을 들었다. 제시 제임스도 쌍권총의 크라우리, 알 카포네 등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훌륭하고 희생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은행가이며 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JP 모건은 인간의 심리를 해부하여 대개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개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유, 또 하나는 진실된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진실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위의 이상주의적 경향에 대해 아름답게 포장된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그 아름다운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하는 심정에 호소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장사에 응용하면 어떨까? 펜실베니아주의 그레놀든에서 아파트를 경영하고 있는 해밀턴 J. 파렐 씨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파렐 씨 소유의 아파트 계약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 가겠다고 나선 세입자가 있었다. 방세는 월 15달러였다. 다음은 파렐 씨가 나의 강세페에서 공개한 이야기이다. 이 세입자 가족은 내 아파트에서 겨울을 보냈다. 겨울은 1년 중에서 가장 경비가 많이 드는 시기다. 가을이 될 때까지 아마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 입장에서는 250달러를 손해보는 셈이었다. 나는 화가 났다. 다른 때 같으면 계약서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사를 가겠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집세를 물어줘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당신이 이사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해 이 일을 해오는 동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요. 그래서 당신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내기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로 시간을 가지고 2, 3일 후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생각대로 하시지요.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체념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당신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분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다 사람 사이의 일인데 각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며칠 후 그는 집세를 내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아내와 의논한 끝에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스 클리프 영국의 신문 경영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발견하고 그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 마시오라고는 쓰지 않았다. 그는 좀 더 그럴듯한 아름다운 이유를 붙였다.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 호소해서 제 사진을 신문에 발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어머니가 매우 싫어하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쓴 것이다.
록펠러 2세도 자녀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유에 호소했다. 나는 아이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들 중에도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만 아이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세상에서 떠들어대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사이러스 H.K. 커티스는 유명한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와 레이디스 홈즈 저널지의 창간자로 메인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거액의 재산을 모은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처음 잡지사를 차렸을 때 그는 다른 회사와 같이 원고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인류 작가에게 지불할 정도의 원고료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아름다운 심정에 호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령 당시의 유명 작가 올코트 여사에게 꼭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서를 보낸 다음 $100짜리 수표를 끊어서 그 수표를 그녀에게 주는 대신 그녀가 열심히 지지하는 자선단체에 보냈는데 이것이 성공적이었다. 독자 가운데서는 그러한 수법이 노스클리프나 록펠러나 감상적인 작가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완고한 상대한테도 과연 통용이 될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다. 상대에 따라 통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그보다 좋은 방법을 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이 방법을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 이야기는 제임스 L. 토머스라는 사람이 나의 강습회에서 발표한 체험담인데 상당히 흥미가 있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인데 6명의 고객이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다. 회사는 수리를 해줄 때마다 확인 서명을 받아 두었으므로 절대로 착오는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수구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옳았을까? 각 거래처를 찾아가 청구서를 준 다음 몇 달씩 지났으니 이달에는 꼭 지불해달라고 강경하게 나갔다. 2. 청구서는 절대로 틀림이 없다. 따라서 착오는 고객 쪽에 있다고 똑똑히 설명했다. 3. 자동차에 관한 한 회사 측이 고객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4. 그 결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구먼은 마침내 법적인 수단을 호소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지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배인이 조사한 결과 문제의 고객들은 평소에 대금 지불 성적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배인은 수금 방법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마스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토마스 씨가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체불 수리비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제까지의 서비스 상태를 조사하고자 방문한 것이라고 말한다. 고객 쪽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회사 측에 실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회사 측에서 알고 싶은 것은 고객의 자동차이며 그 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용자인 고객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상대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동정과 흥미를 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윽고 상대가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의 공정한 판단에 호소한다. 즉 그의 아름다운 심정에 호소한다. 저희들이 미흡한 탓으로 괴로움을 끼쳐 죄송합니다. 수고먼의 태도에 상당히 마음 상하셨을 줄 압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저는 당신의 공정하고 관대한 인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만 사실 이 일은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당신이 제일 잘 아시는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청구서 말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정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믿고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희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정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모두 맡겨드리며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멋진 성과를 거두었다. 6명의 고객 중에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5명은 기분 좋게 전액을 지불해 주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 2년 사이에 이 6명의 고객으로부터 각각 3차의 주문을 받게 된 것이다. 토마스 씨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대의 신용 상태가 분명할 때는 그를 훌륭한 신사로 보고 거래하면 틀림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정직하고 의무를 지키겠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예외는 비교적 적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진심으로 믿고 정직한 인물로 취급해주면 웬만하면 부정한 짓을 할 수 없다. 상대가 유지해야 할 체면을 부여해서 정직한 인물로 취급을 해주라. 사람을 설득하는 제10법칙,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해라. 이 파트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런 누구나 정직하고 싶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꿰뚫어보고 전략적으로 설득하는 기법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로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감정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기부를 돈 없는 사람이 100억씩 하고 200억씩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이거는 논리로는 사실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되기 힘든 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우선 그 사람을 신사로 보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을 어느새 열고 나에게 얘기를 하고 진정이 되면은 그때 나의 이런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먼저 호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와이프나 이런 가족들에게 설득을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도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줄 줄 알고 내가 너무 화가 치밀고 힘들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는 서두르고 나쁜 일에는 템포를 줘서 지연시키는 것이 슬기롭고 현명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왜 당신은 영화나 TV처럼 하지 않는가 라는 챕터입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로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레틴지에 대해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악의로 가득 찬 소문의 내용은 신문 지면의 대부분이 광고로 채워져서 독자들의 흥미를 잃게 되었고, 그러니 광고를 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뿌리 뽑기 위해 신문사에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결정이 됐다. 블레틴지는 평상시 하루분의 기사를 전부 모아서 그것을 분류한 뒤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다. 하루라는 제목을 붙인 이 책은 307페이지의 분량으로 $2는 좋게 될 만했지만 불과 2센트에 팔았다. 이 책은 블레틴지에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많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100% 증명했다. 참으로 기발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거나 이야기로 변명해서는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일을 단번에 해낸 것이다. 뉴욕 대학의 리처드 보든과 알빈 바스는 1만 5천 건의 상담을 분석해서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같은 원리를 판매의 6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을 붙여 강연을 했으며 후에는 영화로 제작하여 대기업의 세일즈맨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보여주었다. 즉, 청중 앞에서 실제로 논쟁하는 모습을 연출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판매의 올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현대는 연출의 시대이다. 단지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면 흥행 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화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 모두 이 수법을 쓰고 있다.
쇼윈도우의 장식 전문가들은 연출의 효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제품 쥐약 선전을 위해 한 제조회사가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소매점 쇼윈도에 장식한 일이 있다. 그러자 매상이 평소보다 5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비즈니스나 인생에서도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손쉬운 일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미국 전자계산기 제조회사의 영업 담당 짐 예멘스는 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실적을 올리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주에 어느 가게에 들렸더니 계산대 위에 있는 계산기가 구식이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다가가 손님 한 사람이 그냥 나갈 때마다 당신은 돈을 버리고 계시는 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전 한 문금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 말에 솔깃해 하더군요. 몇 마디 말로도 그의 관심을 끌 수는 있었겠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고 가게 주인은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계산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에게 구혼을 할 때 단지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무릎을 꿇고 청혼함으로써 그 사랑을 진지하게 전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청혼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남자들 중에는 청혼하기 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거주하는 조웬트 2세는 5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기차놀이라는 게임을 발명했다. 아들 조이 녀석에게 세발 자전거의 엔지니어를 시키고 딸 자네트의 수레차를 뒤에 부축시켜 놀이가 끝난 저녁에 거기에다가 석탄을 모두 싣게 하여 오빠가 동생을 태우고 방을 한 바퀴 돌게 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방이 깨끗이 정돈되었다. 훈계를 하거나 나무라거나 위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디애나주의 미사와카에 사는 메리 캐서린 울프는 직장 문제로 사장과 의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월요일 아침에 사장과의 약속을 신청했으나 사장이 몹시 바빠 주말에 다시 한번 비서에게 신청해보라는 말만 들었다. 비서는 사장의 스케줄이 꽉 차 있지만 울프와의 약속을 한번 짜보겠느라고 말했다. 울프는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비서한테서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을 때마다 사장이 나를 만날 수 없는 이유만 대더군요. 금요일 아침이 되어도 분명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말 전에 정말 사장을 만나서 내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서 사장을 만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한 통 써서 사장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알고는 있으나 사장과 상의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기입 용지와 내 이름 앞으로 된 봉투를 넣은 후 나한테 다시 붙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입 용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울프씨, 일요일 3시에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과 7분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오전 11시에 사장의 우편함에 놓아두고 오후 2시에 내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내 앞으로 내가 쓴 봉투가 있더군요. 사장이 직접 답장을 쓴 것으로 그날 오후에 10분 동안 나를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장을 만나서 1시간 이상이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만약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B. 보인트는 방대한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어느 인류의 콜드크림 제조회사에서 제품의 가격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히 자료가 필요하다는 청탁을 받은 것이다. 그는 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의뢰자를 찾아갔다. 이 의뢰자는 업계의 거물로 꽤 까다로운 인물이었다.
보인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처음에 갔을 때 나는 조사 방법을 놓고 의뢰자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말았다. 논쟁의 결과 상대를 승복시키고 울분을 풀었지만 장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자료나 수차표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한 사실을 극적으로 연출해 보았다. 내가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가방 속에서 32개의 콜드크림 용기를 꺼내서 그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그의 경쟁 회사 제품 그 전부였다. 각 용기에는 내 조사 결과를 기입한 표차를 붙였다. 즉, 각 표찰은 크림의 매출 상태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효과는 눈부셨다. 지난번과 같은 논쟁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는 하나하나 그 용기를 집어들고 거기에 붙은 표차를 읽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갔고 질문은 극히 간단한 것뿐이었다. 그는 상당히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약속된 10분의 면담이 20분이 되고 40분, 1시간이 넘어도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다. 나는 지난번과 똑같은 사실을 제공했지만 이때는 연출의 효과를 노린 점이 달랐다. 흥행수법이 이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람을 설득하는 제11법칙, 연출의 효과를 충분히 생각하라. 쇼맨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이런 논리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이런 제스처라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또 밀어내고 또 이런 연출, 이런 율동과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디 쇼윈도우에 쥐약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생쥐 2마리를 나열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시각적인 연출 효과와 이런 사운드적인 연출 효과를 한다면 매출 신장과 그 상대방을 설득할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술, 미술, 이런 공연, 춤 모든 것들이 비언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음향으로 상대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나 이런 그래프, 시각적인 것들을 고객한테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도 상상화시키고 그림화시켜준다면 조금 더 세일즈가 나아질 수 있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세일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3월 11일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동영상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편도 책들이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이라 눈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잘 나오고.